예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? 지금은 토요일 밤입니다. 오늘 아침에 있었던 미국 금요일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한 반등, 나스닥이랑 뭐 다우랑 엄청나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엄청나게 올라서 다음 주 시장에도 희망이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과연 어떻게 시장을 좀 예상을 하고 계획을 어떻게 미리 좀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뭐 시장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. 저는 일단 내려간다는 쪽에 큰 희망이 아니라 좀 예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한번 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? 예, 이건 코스피 지수입니다.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가 코로나 대폭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최고점은 7월 달이었죠. 7월 달까지 올랐다가 그 7월 작년 7월로 지금 거의 만 1년 동안 쭉 빠지기만 했습니다. 근데 이 작년 7월까지 이렇게 쭉 1년 반 동안 올라간 거는 뭘까요? 당연히 유동성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푼 거, 전 세계에서 돈을 푼 거, 우리나라에 돈 푼 게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그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그 사태 때 풀었던 그런 자금보다 엄청나게 더 몇 배까지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풀었습니다. 그리고 그 돈을 점점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죠. 그것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빠지고 주식시장은 안 좋은, 금융시장은 안 좋은 건데 저는 당연히 앞으로 더 크게 빠지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게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. 물론 제 생각이지만 요거는 올해 2022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빠진 그 사진 코스피 사진인데 가장 많이 빠진 게 6월이죠. 6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. 와, 저도 이때 엄청 큰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하루 반등 빼고는 다 쭉 빠졌습니다. 근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그 보통 조정 들어가고 하락이 급락을 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냐? 떨어지기 직전 고점에서 그 다음에 저점을 4등분해서 나눴을 때 절반까지는 온다 합니다.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조만간에 2500선까지는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2500 정도 왔을 때 상당 부분 포트를 좀 정리를 해야 되지. 손절할 건 손절하고 매도할 건 매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보면은 2700선에 매물대가 엄청 많기 때문에 과연 이 2700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. 이걸 보면은 지금 완전 하락 추세에다가 최근 지금 마지막 정점을 찍었거든요. 정점을 찍었는데 2700선을 뚫고 올라와 주면은 한 3000선까지도 트라이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그럴 모멘텀이 있겠느냐 이겁니다. 이미 풀려는 유동성은 축소되고 있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 모든 큰 돈 잘 버는 회사들도 뭐 적자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익 추정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. 그런 걸로 봤을 때는 2700까지 올라오면은 정말 땡큐인데 그 2700 요 매물대를 돌파를 할 수 있을까? 저는 못한다 그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2700커녕 2500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? 저는 그것도 걱정입니다. 하지만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절반까지만 올라와 준다 해도 2500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2500 정도 코스피 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물론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지 못하고 무슨 소리냐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고 하면 2700 뚫고 2800, 3000 뚫는다 이러면은 지금이 엄청 적극적인 저가 매수할 기회지만은 저는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이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을 총 25종목을 들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코스피 200 그러니까 대형주죠.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것들을 10종목 갖고 있고 그것보다 작은 그냥 코스피 종목 200에는 들어가지 않는 코스피 종목이 4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150 그러니까 이것도 공매도가 들어가는 거죠. 큰 종목이죠. 그게 3종목 일반 코스닥 작은 소형주가 보니까 8종목 이렇게 되고 있네요.
그래서 일단은 저는 대부분 여기 있는 종목들은 다 정리를 조만간에 할 겁니다. 2,500선 뭐 2,700선까지 와준다면은 고맙지만 하여튼 정리를 할 거고, 요 코스피 200 중에서 딱 갖고 갈 거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, SK 하이닉스, 현대위아, 현대모비스 이렇게 5개 정도만 일단 들고 가고 나머지 종목은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.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저는 한 종목당 일단 500만 원을 첫 매수를 합니다. 500만 원을 해서 물타기를 해서 맥시멈 이제 3천만 원까지 한 종목당 이렇게 되는데, 지금 몇 종목은 벌써 3천만 원을 채운 종목들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500만 원 종목인데, 이 500만 원 종목은 물타기를 해서 최대한 본절 내지는 손실폭을 줄이고, 이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얘네들은 뭐 아쉽지만은 더 이상 물타기는 안 하고 뭐 손해가 크긴 크겠지만 요거는 요거대로 그냥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손절을 할 것이냐? 일단은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입니다. 삼성전자 차트인데 3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의 차트를 이렇게 꺼내봤습니다. 자, 요거 그 나무 MTS인데 요거 아니 초기화가 아니라, 자 지우고 여기 요 도구창 보면은 여기 작게 4되면서 이렇게 평행 이렇게 직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. 이게 4등분 해준다는 거거든요. 요거 클릭한 다음에 한 5월 중순에서부터 이제 급락이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쫙 클릭을 해주면은 알아서 고점하고 저점에서 4등분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서 급락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50%까지는 오지 않겠나 하면 요때까지 온다는 거죠. 근데 제 매수가는 여기니까 엄청난 손해죠. 물론 삼성전자는 손절할 종목이 아닙니다. 손절할 종목에 계속 들고 갈 건데 이제 요렇게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손절할 수 있는 것들은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. 삼성전자는 들고 갈 종목이라서 그게 아니고, 미넨지는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그 제 평균 매입가는 요쯤 됩니다. 16,000원 정도 되는데, 16,000원인데 이거는 비중 3천만 원이 다 차지한 종목입니다. 6,000원인데 6월 초 고점에서 지금 급락 저점까지 해서 절반이 어디냐? 15,000원 수준이거든요. 15,000원 수준에서 15,000원 정도 딱 터치를 해주면 이때 이제 손절을 합니다. 손절을 할 예정입니다. 예. 물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미는지 같은 건 손절을 할 예정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크게 지금 마이너스 45% 정도 되는 게 잉글우드앱이라는 화장품 회사인데, 평균 매입가는 8,500원인데 요건 또 좀 잘못했다.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다시 요거 지우고 여기 6월 초부터죠. 6월 초부터 이렇게 하면은 50% 반등이 이제 5,500원입니다. 5,500원인데 여기서 오면은 바로 팔면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. 근데 얘는 잉글로드는 한 번만 매수를 한 500만 원짜리 투자 원금이 500만 원짜리 종목이라서 얘는 이제 물타기를 한 1,5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8,500원의 3분의 1이니까 8,500원의 3분의 1은 이제 얼마인가요? 3분의 2 하면은 얼마야? 3, 5, 15, 한 5, 절반이 잠깐만. 자,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요것도 계산이 가능하겠죠? 이렇게 하면 되려나? 아닌가?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하여튼 뭐 대충 이게 50%니까 요 정도. 딱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겠네요. 뭐가 가능하냐? 뭐가 가능하냐면은 이제 절반이 딱 5,500원인데 이거 만약에 1,500만 원을 물타기를 한다면은 이제 한 5,500원에서 6,000원 선에서 매입가가 결정이 될 테니까 거의 본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말입니다. 문제는 뭐냐? 그럼 언제 물타기를 하냐? 언제 물타기를 하냐? 그게 문제인데 언제 물타기를 하냐? 이게 고민이잖아요. 요번에 딱 느낌이 왔습니다. 언제냐면은 개인이
매도세가 강한 매도하는 날이 있잖아요. 개인이 매도하는데 그때 시장이 빠질 때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신용이 털리거나 미수가 털리거나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날입니다. 이런 날,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목요일 날 카톡하면서 지혜 누나랑 저랑 뭐 한 종목 정도 두 종목 정도 물타기했는데 더 물렸네요 하는 날 있잖아요. 역시 그날이 목요일이었고 금요일 날 반등했고 그날 딱 장 마감할 때 딱 매수했던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개인은 매도세였는데 시장은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었잖아요. 이때는 물타기 아니다. 이때는 물타기 아니다. 왜냐? 2, 3일 뒤에 분명히 뭐냐 조정 나올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금요일 날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거든요. 기관이 들고 있는 물량들은 일주일 못 가더라고요. 대체적으로 일주일 내에 분명히 얘네들 또 매도세 나오면서 확 떨구면서 개인들 또 신용들 매수들 한 번 더 털 것 같으니까 금요일처럼 개인이 매도하지만 시장이 올라가는 날은 그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매도하면서 개인이 매도하면서 시장이 떨어지는 날 개인이 매도하는데 시장이 떨어지는 날 이때도 바로가 아니로 그날 장 마감 내지는 그 다음날 오전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. 그래가지고 요런 기회가 몇 번 더 온다면은 개인이 매도를 하는데 시장이 많이 빠지는 날 그날 그런 날이 몇 번 더 온다면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물타기를 쭉 해서 평단가를 맞춰 놓고 시장이 이제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 50% 오는 그 선에서 쭉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.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정이고 제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이게 시장을 좀 앞으로의 시장을 좀 나쁘게 보고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 이 방법이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만약에 아니다 시장이 더 오를 것이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날 물타기 개인 매도하면서 장이 빠지는 날 저가 매수 쭉쭉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예, 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또 성공 투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주말 잘 보내시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